네, 인체에 치명적 화공약품인 염산을 경찰관들에게 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었다는 30대 여성이 뿌렸는데요. 경찰관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오전에 발생한 일인데요.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큰 염산 테러.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그 심리를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염산 테러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투척한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범죄를 해결해야 하는 경찰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의아한데요. 경찰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범죄들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염산을 가지고 실제로 형사 담당했던 자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뿌려가지고 결국 보복성 테러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기관이라 가지고 입구에서 보통 어떤 민원으로 왔는지 그 신원을 보통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 피의자가 용의자가 지금 자기 담당 이제 형사가 있었던 3층으로 사이버 수사실로 그냥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발생한 사건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순서대로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서울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37살 전모 씨가 보온병에 담아온 염산을 경찰관들에게 뿌렸습니다. 염산을 얼굴 등에 뒤집어 쓴 44살 박모 경사는 얼굴 대부분과 목, 가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 2013년 헤어진 남자친구가 최근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해온 데 불안감을 느껴 고소했지만 경찰이 각하 처분한 데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범행 동기는 확실히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 어쨌든 경찰에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인체에 치명적인 염산을 이렇게 뿌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좀 바로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범행 동기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지금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2013년도에 본인의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이버상에서 테러를 한다, 괴롭힌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요청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은 이제 각하가 됐고요. 각하가 된 데는 아마도 범죄 사실이 입증되기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사자가 상당 부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연유는 그러니까 금년에 2월 달 초에 지금 아래층, 연립주택의 아래층을 모두 유리창을 깬 사건으로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사를 받는 와중에 과거에 그 형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나를 좀 유리하게 좀 사건을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 넣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이 사람이 불만을 품었던 연유는 과거에 그 각하된 사건 때문이 아닌 것 같고 요번에 그 2월 달에 발생했던 본인이 저지른 그 사건에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다가 일어난 수사 과정에서의 불만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동기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정말 과거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남자친구한테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조차도 지금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사람의 이제 테러를 저지른 이 여성분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신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도 이제 품 안에 소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보온병에 염산도 들고 갔다는 건 이미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경찰서에 갔다는 건데요. 아예 이제 상해를 입히겠노라고 보복을 하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근데 상식적으로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면 네. 보통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이 사건을 계속 봐준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보복을 했다는 게 좀 정말 그것 이해가 가지 자체가 않거든요. 좀 그 원인 관계가 불명확하다라고 보이고요. 정말 남자친구로부터 보복을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인지 정말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만일 피해 망상이나 뭐 본인이 이제 여러 뭐 타인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망상에 기인해 가지고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근거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정신장애적 요소가 가미된 이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제 뭐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염산으로 이제 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조모 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조 씨는 염산이 담긴 우유팩을 전 여자친구 등에게 던졌습니다. 이 우유팩에 들어있던 염산이 뿌려지면서 2명이 1도에서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손에 통을 든 한 남성이 승용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41살 양모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린 뒤 도주하는 겁니다. 염산을 덮어 쓴 피해자 A 씨는 눈 각막이 손상되고 오른쪽 어깨를 비롯한 몸 곳곳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염산 테러가 주로 이제 헤어진 연인에게,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에게 하는 그 범행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런가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가해 여성도 지금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다고 이제 본인은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지난해부터 화학물질 관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실명을 확인을 하면 네. 얼마든지 지금 이런 화학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실명 확인이 얼마나 확실하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이고요. 또 화공약품을 다루는 가게에 가서도 원래는 주민등록증으로 다 신원 확인을 하고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주민번호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뭐 나중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누구나 지금 이 화학약품에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뭐 지금 약국에서도 사실은 일부를 팝니다. 9.9%짜리는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농도가 좀 낮은 건 팔고 있는 네, 거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들도 상당 부분 이제 용량을 많이 하면은 이제 쇠도 녹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이제 화학약품들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 접근 가능성을 조금 더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게 아닌지 더군다나 온라인 구매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염산 테러를 당한 여성들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 사진 자체가 워낙 그 끔찍하게 네, 피해를 당한 사진이라서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지를 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 염산이 그 뭐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쇠도 녹일 만큼 그 강력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가해자는 그렇습니다. 쉽게 네. 구매했을지 몰라도 정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네, 치명상을 그러니까요. 입힐 수 있고요. 무슨 뭐 어떤 청소 용도나 무슨 네. 화학약품 용도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35%까지 아주 농도가 진한 것까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물질에 노출되면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네, 지금 방금 막, 들어온 네. 경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속보가 네. 들어왔네요. 네, 이 여성이 사용한 물질이 염산이 아니라 황산이라고 하네요. 네. 이 황산과 염산 어떻게 좀 다른가요? 글쎄, 일단은 뭐 화학 그 구조가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용도는 상당 부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위험 물질이라고 네, 청소를 용도로 많은 이제 용량을 이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보통 황산, 염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실에서나 막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도 황산도 뭐 약국 같은 데서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농도가 낮은 것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하는 경우에 네. 대용량까지 구매할 수 있어서 지금 네. 황산이든 염산이든 지금 20kg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주유소에서도 그냥 기름 사러 가면은 네, 뭐 네, 화염병 만들 때 쓴다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안 팔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규제가 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규제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매 절차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조항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는 더더욱이나 잘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